요즘은 은보다 금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은보다는 금을 찾는 사람들이 항상 많았었죠. 지금도 실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건 등락이 심하고 한번 떨어지면 회복이 언제 될지 모른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더더욱 금에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유는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실버는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금은 계속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요새는 뉴스 알림이 오는 곳마다 금 시세에 대한 뉴스가 판을 칩니다. 트럼프 상호관세 적용 후에 잠시 매도세가 붙더니 다시 회복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인류의 지금까지 역사하고는 달리 실제 돈으로 사용된 실버보다 금이 더 부각되는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왔던 짧은 기간만 본다면은 실버보다 금에 대한 사랑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인류를 본다면은 금보다 실버가 진짜 돈으로 사용이 되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포가 가격이 비싸진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살 돈이 없기 때문에 대체재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가가 높아지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쉽게 액면 분할을 했고, 비트코인이 한 개 단위로 정수 구매가 아닌 0.0001개로 구매하도록 했고, 그렇게 소수점 단위로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좀 더 저렴한 코인을 더 많은 개수로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바다의 파도를 보면은 울렁울렁거리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면은 비록 배가 휘청휘청거리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결국 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람의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은 파도를 바꿀 수 있지만 파도가 바람을 바꿀 수는 없는 법이죠. 액면 분할 전이라면은 주당 한 250만 원이 넘는 삼성전자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1억이 넘는다면 그걸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현재 1억 7천이 넘는 1kg짜리 골드바가 3억이 되는 것과 현재 190만 원 정도 하는 1kg짜리 실버바가 1000만 원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빠를 수 있을까요? 만일에 금값이 돈당 100만 원이 되면은 이걸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폭증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오히려 돈당 만 원짜리 실버로 사람들은 몰려갈 것입니다. 아파트나 주식, 코인과 마찬가지로 강남부터 비트코인부터 대장 주포가 먼저 오르듯이 기금속도 은보다는 금이 먼저 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 이후에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그리고 알트코인들의 가격 상승폭이 비트코인을 압도하듯이 기금속도 대장인 금이 먼저 오르지만, 기금속의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고 물이 오르면 금의 상승폭보다 실버의 상승폭은 아마 제 예상이 틀리지 않는다면 최소 10배 이상 빠르게 오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제가 금보다 은을 더 많이 갖고 있거나 해서 은을 더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법칙은 절대 단기간의 파도에 의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눈앞의 파도가 절대로 바람의 방향을, 법칙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만약 금값이 돈당 200만 원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은보다 금으로 많이 뛰어갈 수 있을까요? 법칙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희망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결국 조건값에 반응을 할 뿐입니다. 금값이 200만 원, 300만 원이 되면은 그때쯤에는 많은 사람들이 금을 사는데 부담을 느낄 겁니다. 교환성이 떨어진다기보다는 거래량이 주춤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벤츠, BMW, 고급 외제차, 최고가 차량들의 거래보다 소나타, 아반떼 같은 그런 차들의 거래량이 많은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은 실버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금과 은도 동일합니다. 기간이 우리가 보는 다른 재화들보다 사이클이 길어가지고 우리가 쉽게 못 느낄 뿐이죠. 인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법칙이라는 게 변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반박 질문을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박 대표, 당신은 금은 없고 은만 가지고 있냐 할 수도 있지요. 아닙니다. 저도 당연히 금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140평 사이즈의 오프라인 매장을 하고 있는데, 매장에 진열이 된 게 실버바나 실버 그래듈을 제외하고는 18K 합금으로 전부 금으로 제작을 해놓은 것들입니다. 당연히 순금 골드바나 순금 장신구들도 가지고 있겠죠. 금도 가지고 있지만 실버는 기다리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릴 뿐,
결국 조건값이 형성이 되면은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면은 상승률이 훨씬 더 높을 것을 예상해서 둘 다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이다 보니까 일하면서 돈도 좀 벌고요. 어차피 우리가 마주한 미래는 대공황 혹은 초인플레이션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조건값이 형성이 되었을 때 인간이 반응할 건 귀금속뿐입니다. 언제 그런 시기가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조심해서 나쁠 건 없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기를 권고하는 것이죠. 붕괴의 시기를 단언하는 것은 아주 오만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그걸 맞출 수 있을까요? 단지 리스크를 안고 이기고 싶은 게임을 하다가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는 지지 않는 게임을 하면서 남들이 모두 무너졌을 때 내가 무너지지 않고 해지를 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시간이 걸릴 뿐 진정으로 이기는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고속도로에서 시속 250km로 가다가 사고가 나면은 아무리 운전 실력이 좋은 사람도 그냥 한 방에 가는 겁니다. 하지만 정속으로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면은 사고 날 확률도 뭐 적지만 난다고 해도 조금 다치고 마는 거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이치와 같은 겁니다. 역사적 증시 대폭락이 온다면서 섬뜩한 경고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모두들 잘 아시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입니다. 이분은 예전엔 참으로 비트코인만 추정하더니 요새 금이 오르니까 금을 또 찬양하고 은도 얘기를 하네요. 오르기 전에 상황을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오르는 분위기 타고 나서 좋은 자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초등학생이라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빌 게이츠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혹평을 했는데요. 전혀 쓸모가 없다고 하고 높은 IQ를 가진 사람들이 쓸모가 있을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고 합니다. 시세 차익과 변동성으로 돌아가는 코인은 유동성과 달콤한 시세 차익을 만들어주는 변동성 자체가 사라지면은 더 이상 사람들은 기요사키가 말한 것처럼 진짜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작년 12월 3일에 대한민국의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1시간 만에 마이너스 40%나 폭락하는 걸 여러분들은 보시지 않았나요? 이더리움이나 리플은 1시간 반 만에 마이너스 50%나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귀금속은 폭락을 했나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고 동시에 귀금속으로 돈이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통해 가상화폐를 귀금속의 대안으로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빌 게이츠가 말했듯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대중들을 속이면서 그들의 돈을 갈취하는 수단일 뿐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금보다 은의 상승률이 더 오를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금은 나쁘고 은은 좋다고 해서 얘기를 한 의미가 아닙니다. 없는 사람들이 서민들이 은보다 금을 선택하는 것은 나중에 후회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금은 소수 부자들의 돈입니다. 옛날 조선시대에는 일반 백성들은 금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즉 금은 소수 부자들의 돈이고 실버는 절대다수 대중들의 돈입니다. 왜냐하면 채굴량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가 실버를 돈으로 유통을 시킨 것이지 실버가 금보다 좋아서 유통을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한 달 월급을 300만 원 받는 사람이 금을 사는 거는 앞으로는 더더욱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만일에 금값이 한돈에 300만 원이 되면은 월급을 모두 털어가지고 금을 살 수가 있을까요? 밥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 금은 부자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본인 스스로가 부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나이가 많고 돈도 많고 실버보다 단기적인 수익 실현을 원한다면 금이 좋을 것이고 내가 젊고 앞으로 살 날이 많다 그러면은 실버를 택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국가 보유를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시점이 올 거라고 하는 분이 계시네요. 코인거래소 코빗의 리서치 센터장이시라는데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결정을 하면은 중앙은행들이 확보 경쟁을 벌일 것이다. 이런 글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맞습니다. 세상에 어떤 국가나 정부가 자기네들 발권력을 포기하고 그 권리를 대중들한테 나눠줍니까? 결국 가치 없는 숫자를 가지고 대중들을 현혹해서 그들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얻겠다고 선전선동하는 게 제 눈에만 보이는 겁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절대로 팔지 않겠다고 말하고
비트코인을 사라고 트럼프가 얘기한 연설 장면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 얘기하고 나서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오르고 난 뒤에 막상 전략 비축 서명대가 되니까 몰수된 것만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더 구매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실망감이 오면서 폭락을 한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심지어 트럼프 이름을 딴 트럼프 밈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트럼프는 돈도 거머쥐었습니다. 이렇게 선전선동을 해서 돈을 버는 거죠. 트럼프가 만들었다고 해서 떡상을 한 다음에 전부 개미들한테 전가하고 털어낸 거겠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이 2025년 4월 26일인데요. 며칠 전 뉴스에 또 별 희한한 기획을 했네요. 트럼프 밈 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트럼프 만찬 때 초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 덕에 트럼프 코인 1시간 봉을 보니까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조금 지나면 또 털리게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계 어떤 국가나 정부가 자신의 발권력을 포기하고 그 권리를 대중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인간적인 감성으로 접근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런 순수한 인간적인 감정으로다가 접근하면 안 되지. 고기로 맞박을 찍든 식칼로 배돼지를 쑤시든 고깃값을 번다. 뭐 이런 자본주의적인 개념으로다가 나가야지. 제 눈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달러를 탈출해서 사람들이 귀금속으로 도망을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걸 막겠다고 트럼프가 선전선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건지 모르겠네요.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팔지 않겠다 해놓고서는 서명 후에는 불법적으로 뺏은 것만 축적하겠다. 그런 식으로 선전선동을 한 거죠. 뭐 항상 그런 식인 거죠. 이 세상에 정부의 발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국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은 국가의 형태가 아닐 겁니다. 그냥 봉사단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